자, 보자. 그러면 질문할 거 없으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일단 뭐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자, 28번. 자, 확률분수 x가 자,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5분의 1x의 분산. 자, 5분의 1x의 분산이니까 v의 5분의 1x라고 얘기를 하면은 25분의 1 vx잖아, 그렇죠? 그게 얼마다? 1이래요, 맞죠? 그 말은 vx가 25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정규분포 n, 5의 제곱을 따른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확률변수 x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120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대요. 맞지?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자, 이거는 평균에 대한 대칭이 그래프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맞죠? 80보다 작거나 같다랑 120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단 말이에요. 대칭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가 80일 때 같은 높이에 얼마만큼? 120 있어야지 120보다 크거나 같다랑 80보다 작거나 같다가 확률이 같아질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 80과 120은 평균에 대하여 대칭되는 값이니까 센터에 평균이 있겠죠. 그 말은 x가 100일 때, 즉 n이 얼마이다? 100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 그래서 답은 125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들이고 자, 그럼 자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바로 뒤에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이 문제 내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의 4,3의 제곱을 따를 때 자, n이 1부터 7보다 크거나 같다 1부터 7까지에 대해서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의 시그마를 붙여서 나온 값이 a입니다. 10a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맞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냥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해서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라는 문제잖아, 그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정규분포 4,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분포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겠어요, 평균이? 평균이 x는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7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봐봐. 1, 2, 3, 4, 5, 7. 자, 이렇게 확률변수 x에 대한 값을 여기 표시를 했으면 이게 평균이 x는 4니까 대칭이 돼야 맞죠? 3일 때 5일 때 같은 값, 정규분포 곡선의 값이 2일 때 6일 때 같은 값, 1일 때 7일 때 같은 값이야, 그쵸?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맞죠? 2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할 건데, 자, 봐봐. 이거랑 뭘 확인할 거냐면, 요거 7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7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뭐예요? 여기서 전체 다를 말하죠, 맞지? 그럼 7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얘들아, 넓이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넓이는 전체 다는 반대로 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넓이가 어떻게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 1보다 작거나 같다랑 7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다가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확률 총합이니까. 아니지. 자, 봐봐. 자, 다시. 자, 두 개를 다 써볼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그렇지? 같은 높이에 7 있잖아. 7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넓이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넓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전체 답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인데? 1이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2랑 뭐를? 5를 더했을 때 그것도 1이 되겠죠. 그리고 뭐랑? 3, 4? 2랑 1이랑 7, 2랑 6이지, 2랑 6 맞지? 그쵸? 그 다음에 3, 4 더해도 얼마? 3, 5 더해도 1이죠.
그러면 1이 몇 개 나왔을까? 3개가 나오고 하나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 가운데?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4는 평균이잖아.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얼마야? 절반이잖아. 전체 넓이에. 그럼 2분의 1이겠죠. 0.5 그쵸? 그러니까 답은 얼마? 3.5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정근폭 곡선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왜냐면 1과 7 더했을 때 얼마? 1이잖아. 그 다음에 2랑 5 더했을 때 1, 2랑 6 더했을 때 1, 3이랑 5 더했을 때도 1. 그럼 4가 남잖아. 그럼 1이 3개가 나온 것까지 이해되겠어? 네. 그리고 가운데 뭐가 남아?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남잖아. 두 개씩 묶으면 홀수 7개니까 가운데 4 남잖아, 맞지?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가 4가 평균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3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역시나 이것도 이해를 시킬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자, 확률변수 x가 정근폭 이걸 따르고 있답니다. 다음 조건만 주시는데 자, 아까 봤으니까 알겠죠? 자, 가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 64보다 크거나 같다, 56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다. 무슨 뜻? 평균이 60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니? 여기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 맞지? 대칭이니까 64보다 크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56보다 작거나 같다가 확률 같으려면 가운데 세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60이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가 말하는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뭘 알려줄까, 얘들아? 제곱의 평균. 이건 뭘 이용하는 거야? 분산이 이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랑 같죠, 맞지? 이해되겠어? 자, 근데 얘가 얼마? 3616이라네. 오늘 3600이니까 빼니까 분산이 얼마이다? 16이라는 걸 나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규분포 뭘 따른다? 60,4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냈어요. 자, 그럼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자, 표준화 안 한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아직 표준화가 안 나왔죠. 자, 여기가 평균이야. x는 60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야, 맞죠? 6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를 말을 하는 거지. 이쪽 부분을 넓이를 구하라. 되겠어? 그럼 68은 60에서 얼마만큼 8을 더한 건데 8이 뭐예요? 분산의 2배죠. 4, 10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n 플러스 2시그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8이죠, 맞지? 되겠어?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2시그마 즉 60부터 68까지 이쪽 부분만 넓이를 구하면 0.4772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통째니까 이쪽에 더해야 되죠. 이쪽에는 0.5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0.977이다. 이렇게 써라. 이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지. 문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럼 33번은 딱 보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정확하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해하냐 이 말이거든요. 봅시다. 정규분포가 지금 키가 170평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 데 했으니까 키가 정규분포 17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길이가 10인 세 구간 ABC. 자, A, B, C 구간 여기서까지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죠, 맞지? 여기에 속한 학생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한대요. 제일 크게 뭐냐 이 말인데 무슨 말이야? 정규분포 곡선은 얘들아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잖아, 맞죠? 그러면 평균이 170이니까 자, 간격을 10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자, 첫 번째 1번 165부터 175까지는 여기 정확하게 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값이에요, 맞죠?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이 구간의 확률은 이만큼에 대한 학생 수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 이만큼 넓이가 아닌 학생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몇 명 직접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똑같이 170일 때 자, 164부터 173이면 어떻게? 여기서 얼마만큼? 두 칸이 165보다는 어떻게? 두 칸씩 들어가고 요만큼일까요? 그렇죠? 맞지? 그 말은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나는 순간 센터에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맞지? 당연히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노란 부분보다 넓이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 비교해보면 알잖아. 그쵸? 맞지? 그리고 169부터 179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평균이 이렇게 되겠다. 여기 169부터 어디까지? 179까지 10칸이면 이거는 이거 두 번째 항목보다 어떻게 가운데서 더 많이 멀어졌죠.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얘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당연히 A, 그 다음 B, 그 다음 C입니다. 맞죠? 그래서 학생 수니까 등호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확률이잖아요. 이건 맞죠? 확률이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편 유형 6번 넘어갑니다. 이 교육관이 없는 내용이고 정적분 이용하는 거는 바로 유형 7번 봅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직결되는 거를 시작하죠.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듯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확률 구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31번 같은 문제 풀어봤잖아, 맞지? 이거 표준 안 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n 플러스 2시그마, n 플러스 1.5시그마 이거 확률을 줬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문제를 찾았잖아, 맞죠? 근데 그게 n이 뭐냐, 시그마의 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들을 다 체크해 줄 수가 없어서 맞죠? 그래프를 하나만 보자 이 말이었어, 맞지? 그래서 그 하나만 보는 그래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정규분포를 어떻게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보는 정규분포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x는 0으로 해가지고 맞지? 이때 정규분포 값을 우리가 z라는 값으로 두고 맞지? 그래서 정규분포 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은 어떻게 z가 0부터 z의 값을 가질 때까지 확률을 표에다가 다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맞지? 그래서 그 값을 보고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규분포가 오든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한다 했고 그 표준화 과정을 z를 뭐라고 세팅한다? 시그마분의 x-m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모두 0,1의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때 맞지? 왜 저렇게 바뀌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z는 시그마분의 정확하게는 표준 편차분의 변수의 값 마이너스 평균이다로 반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지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통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죠. 줄줄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문제는 다 이것만 통해서 문제를 풀죠. 심지어 뒤에 통계적 추정을 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바로 37번.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시그마 x를 구하시오.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x가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다를 합쳤던 1이래요. 자,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의 내용을 보면 1과 7을 합쳐서 1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다 합쳐서 자, 1보다 크거나 같다랑 7보다 크거나 같다 를 합쳐서 1 나오려면은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뭐랑 같아야 돼요? 이거 1보다 작거나 같다랑 같아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 같은 라인에 7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하는 거다? 평균이 얼마? 4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에서.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P, 나에서 하는 말이 자, 첫 번째 P의 절대값 x-5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x-5가 3과 3 사이일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이거랑 맞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더니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과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분포인데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 4고 표준편차가 모르겠어요. 일단 4의 제곱이다라고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건데 시그마가 얼마인지 이걸 찾는 문제예요. 맞지? 가랑 나를 가지고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 어떻게 표준화가 되겠어요? x를 표준화, z를 하면 2는 표준화라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분의
x의 값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은 표준화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시그마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지? 자, 그리고 이거 표준화는 어떻게 돼요? z는 어떻다? 0을 표준화하면 시그마분의 0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표준화 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z는 0입니다. 맞죠? 평균값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자, 그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4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죠? 시그마분의 4는 이쪽에 있다 칩시다. 자, 이거랑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는 어디 있어요? 시그마분의 4 반대편에 여기 있겠죠,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뭐랑 같아요? 여기 시그마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맞나? 당연히 안 됐어? 자, 다시. 자, 집중해봐. 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요렇게 있습니다. 맞죠? 일단 표준화 된 거예요. z의 값입니다. 자, 우리가 표준화를 했으니까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z가 뭐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분의 4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잖아. 그렇지? 됐죠? 자, 이거랑 자,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4는 이것보다 대칭이니까 요거 정반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확률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데 이거랑 요걸 더한 게 이게 뭐랑 같다? 여기랑 같은 넓이를 가진다고, 그렇지? 맞죠?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z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자, 그게 뭐랑 같다?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동일하네요. 맞지? 그 말은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같을 테니까. 맞죠? 봐봐.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그만큼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랑 같으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와야지 대칭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맞나? 맞아? 타나 맞니? 자, 다시.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왔어, 여기까지는? 자, 그럼 봐봐. 이거랑 뭐랑 같다고 했냐면, 이거랑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랑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곡선을 그려볼게요. 똑같은 정분포 곡선이니까. 자, 여기가 0. 여기가 0. 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게 한 요쯤에 있으면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요거 마이너스 시그마분 2보다 크거나 같다랑 넓이가 같으려면은 여기에 반대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넓이가 이게 같을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면 이 넓이가 x는 0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 z는 0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반대편은 뭐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똑같이 생긴 부분이 나올 때 넓이가 같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답을 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3번 한번 풀어봐봐요. 풀어보고. 자, 일단은 자 여기에서 정규분포 n,2n분의 1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항변수 x가 자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자 이거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해서 더했더니 1이 된대요.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쳐.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a 제곱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a 제곱이 그러면 자 봐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쳐. 그냥 내 마음대로 a가 여기 있다고 쳐. 그냥 a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려면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거랑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제곱이 어디 있어야 되겠다? 여기 a의 반대편에 존재를 해야지 어떻게? 이거 넓이가 합쳐서 1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a랑 a 제곱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립하려면 여기에 a 제곱이 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네.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 딱 평균에는 뭐가 있는 거야? m이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a 제곱이 얼마가 되도록? 2m이 되도록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x가 뭐보다 2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려고 표준화를 하면은 시그마 분의 2m분의 1 분의 x 마이너스 m 하면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2m 제곱이 되는데 이게 2가 나와야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래서 m이 얼마이다? 1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표준화 하면은 자 x 표준화 z 분의 자 여기는 2m분의 1 분의 마이너스 8분의 a 마이너스 m 요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렇죠? 맞지? 이거 하려면 뭘 알아내야 되는 거야? a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얼마니까? 1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되겠어? 네. 자 그럼 평균이 1이니까 이제 a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다? m이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a가 2겠죠. 이렇게 m이 1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m이 1이니까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z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2분의 1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근데 0부터 1.5까지가 뭐라고 했으니까 0.43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는 0.5에서 0.433을 빼가지고 0.0668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L이 자연수라는 말을 하고 가나를 던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 평균이 M이라는 정분포 곡선인데 이렇게 있잖아. 맞죠? 자, F10. 자, F10은 이 fx라는 그래프에 1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그게 20을 대입했을 때보다 어떻다? 큰 값을 가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이 이쪽에 있으면은 요거랑 같은 값을 가지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20이 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맞지? 그러면 요거 센터에 누가 있어요? 15가 있잖아. 20과 10 사이에. 그럼 평균은 15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 자, 평균이 M이 있는데 4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4를 넣은 게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럼 4를 넣은 값이 같은 게 여기 있잖아, 맞죠? 그러면 2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면 더 크려면 22가 여기보다는 또 왼쪽에 22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센터에 누가 있어요? 20이랑 4 사이에 센터에 13 있잖아, 맞죠? 그럼 평균은 13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가랑 나를 조합해보면 m은 1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m이 얼마이다? 14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 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지? 평균이 14라는 말을 가랑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기본 문제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14,5의 제곱을 따를 때 맞죠? 그럼 표준화만 하면 되죠. x를 표준화하면 z. 자, 그러면 시그마분의 17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18 마이너스 1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0.6과 0.8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0.6과 0.8 사이의 확률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 표에서 0부터 0.8까지의 값, 여기 얼마? 0.288에서 0부터 0.6까지의 값을 빼야지 0.6부터 0.8까지일까요? 맞죠? 그래서 0.288에서 0.226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66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네. 그래서 1000A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얼마? 60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이 가나 조건을 완전히 이해만 하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정규분포를 두 개를 알려주는 건데 두 개 알려준다 해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둘 다 표준화를 해서 확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정규분포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8,3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x랑 y가 각각 정규분포를 각기 따로 다루고 있는데 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이거 표준화하면은 자, x는 4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8을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8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거를 자 표준화해서 크거나 같다를 했더니 2분의 1이 나와야 된대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저거를 생각해보면 표준화된 정규분포 곡선에서 표준화 정규분포 표준 0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한 좀 이따 씁시다.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 이거랑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더해서 0.5가 돼야 돼요. 그럼 0.5를 만들려면 얼마만큼을 더해야 돼? 딱 요만큼을 더해야 되잖아. 맞죠? 얼마를 더해야 되겠어? z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해야 되겠지. 그런데 크거나 같다를 더해서 0.5를 만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올 수가 없죠. 크거나 같다니까 얼마가 와야 되거든. 그렇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더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니? 됐죠? 그러면 이 y라는 값을 y가 8인 값을 표준화했더니 3분의 4가 나오겠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y는 이걸 보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y의 값 8 마이너스 평균 m을 했더니 얘가 3분의 4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4 마이너스 3m이 4 시그마의 값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저거 표준화하라 이 말이죠. 자, y의 값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시그마분의 자, 요거 빼기 평균 요거 해야 되죠.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빼기 평균 할 건데 맞죠? 자, 평균 볼게요. 평균이 여기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3m은 24 마이너스 4 시그마 이렇게 쓸 거고요. 맞죠? 지금 m은 뭐가 되겠어?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z는 작거나 같다 시그마 분의 자,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에서 이거 빼면 8 사라지고
뺐으니까 3분의 4 플러스 되니까 3분의 6, 즉 2 시그마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뭘 찾는 문제야?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2가 477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977이 있으면 될 거고, 그쵸? 자, 일단 봅시다. 자, x랑 y가 같다. 49만 10의 제곱, 59만 5의 제곱을 따른 확률 변수 x, y에 대한 정분포 곡선이에요. 맞죠? 자, 그림과 같이 x가 40부터 50까지인 범위 내의 두 곡선과 x는 4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여기를 뭐 S2 이렇게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여기서 S2 빼기 S1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그림이 잘 보이니? 자, 봐봐. 그러면 요거는 뭘 찾는 문제인지 생각해봐. S1 빼기, S2 빼기 S1을 하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에 S1, S2를 구하는데, 이게, 여기 살 거면 이거는 같이 중복되어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값을 내가 K라고 볼게. 자, 그럼 봐봐. X가 얼마? 40부터 50까지. 이거 확률 구하면은, 이거 뭐가 돼요? S1 더하기 K.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마찬가지. Y도 어떻게? 40부터 50까지. 요거 하면은 S2 플러스 K.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K가 똑같이 보면 공통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S2 빼기 S1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냥 여기서 요거 빼면 K가 문제물 하다 어차피 중국 때문에 사라지죠. 맞지? 그러면 S2 빼기 S1은 Y가 40 이상 50 이하일 확률에서 빼기 X가 40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뺀 거가 같은 값을 가진다 이 말인 거죠. S2 빼기 S1.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거 표준화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활용 문제들이거든요.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는데,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같이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서 일단은, 자,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 GT는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인 정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T, T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맞지? 자,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 자, GT라는 함수를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GT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번에는 뭐예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변했을 때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를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GT라는 식이 P의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하죠. 맞지? 그럼 이걸 그대로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Z가, 자,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맞죠? 시그마 분의, 자, 여기서 얼마? X의 값 빼기 평균, 얼마죠? T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GT는 P의 Z가 T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1 확률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GT라는 식이잖아.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정리됐니? 자, 그랬을 때 GT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 GT의 최대값이면 이거의 최대값인데 이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Z의 값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커야 되겠죠. 맞지? 무조건적으로 커야지 작거나 같다가 어떻게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쉽게 말해서 이거에 뭘 찾는 거야?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양의 실수 전체로 정의되는 함수 GT니까 T는 양수일 거예요. 그렇죠? 맞지? 자, 그럼 이거 우리 배웠죠? 3참수의 최대체수 어떻게 그려요? 자, 이거 3참수 T 세제곱,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이잖아. 맞죠? 3참수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죠? 얼마나 나오네 3참수? 맞죠? T가 최고차의 함수니까 맞지? 자, 그러면 그 값을 가지는 얘들을 찾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죠. 도함수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맞죠? 도함수가 연결된 값이 0이랑 1이죠. 0이랑 1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범위는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 t 3차 그래프의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나오는 거예요? 1일 때 나오죠. 맞지?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t가 1일 때니까 t에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p에 z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대값이 되겠다 이 말이죠. t가 1일 때. 그렇죠? 그럼 0.5가 얼마나 돼 있어요? 0.1915니까 답은 0.6915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으로 된 문제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풀어봐야 되니까 하나만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짜리를 빼고 한 개짜리 7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많으니까 또 울렁증 생긴 애들이 있는데 너네 안 그렇지? 그 많은 거 울렁울렁 하면 멀리 오는데요 이제. 자, 봅시다. 자,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 회사에서는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이 평균이 6, 그 다음에 표준표자 0.4인 정분포. 자, 그러면 생산된 제품 A의 중량을 성인분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정규분포 뭐에 따른다? 9,0.4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자, B 제품의 중량을 성인분수 Y 합시다. 그럼 Y는 정규분포 20,1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 이랬을 때 A에서 생산된 제품 중 유일한 한 개의 중량이 X가, 자, X가 뭐라고?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과 B 제품 중에서 유를 선택한 게 19 이상, 그러면 B의 중량 Y가 19 이상, 그 다음에 K 이하일 확률이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었죠. 맞지? 말고 그냥 되게 복잡한데 적으면 결국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표준화해주면 되겠죠. 자, X 표준화하면은 0.4분의 8.9는 8.9 빼기 0.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0.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9.4는 4분의 0.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표준화하면 Z 10분을 표준화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응? 이상한데? K 마이너스 20. 아, 0.4분의잖아. 여기 4분의, 이것도 4분의 한 것 같은데? 맞지? 아, 바본거. 이거 0.4 옆에 괜찮아. 0.4분의, 이거 맞네. 이거는 4분의 1이고 맞지? 이건 0.4분의 0.4니까 이건 1이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같으려면, 자, 왼쪽 거는 정분포 곡선이 똑같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 요거랑,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같아지겠어요? 4분의 1까지 같아지겠죠. 맞지? 대칭형으로 나와야 되니까. 즉, K-20이 4분의 1 나와야 되잖아. 맞죠? 여기까지 되겠니? 됐죠? 자,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오겠다? K가 4분의 81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죠. 소수로적으로 했으니까 20.25 쓰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런 식의 문장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항분포의 관계 설명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 이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사실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항분포는 개수를 셀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고 맞지? 정규분포는, 아이고,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고요.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잖아. 맞죠? 아예 값이 다릅니다.
확률 변수 x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np가 5보다 크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기 성립 안 하면 문제를 안 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항분포는 그냥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정규분포가 뭐예요? 정규분포는 m, 시그마 제곱 n 오마이너스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vx가 시그마 제곱 필변차가 시그마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이항분포는 뭐였지, 얘들아? 이항분포 b의 n, p 맞죠? 자, 이때 b의 n, p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ncx의 p의 x제곱 1 p의 x n x제곱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 확률 변수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지? 되겠니? 자, 이랬을 때 이 친구를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로 가지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ex를 어떻게 찾았어요? np라고 찾았고 vx를 뭐라고? npq라고 찾았죠, 맞지? 그럼 봐봐, 요거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m, 시그마 제곱 쓰는데 m은 ex죠, 평균이지. 그럼 여기서 평균은 뭐예요? np가 되는 거고, 맞지? 분사는 npq가 되니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냥 바꾸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항분포 예를 들어 봐봐. 이항분포 뭐 30, 뭐 3분의 1을 따른다, 2분의 1을 따른다, 이런 이항분포가 따른다 합시다. 그럼 이거 정규분포를 바꾸라고. 정규분포. 자, m, 시그마 제곱이죠. n은 얼마인데요? m은 평균이니까 15고 맞지? 분사는 npq 여기다 2분의 1 또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앞에서 하던 표준화하는 그래프를 또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 말이야. 그냥 요 과정에 앞에 더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이걸 롤로 바꾸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문제들이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규분포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앞에서 했던 표준화해서 확률 찾는 문제를 다시 한번 하라라는 그 내용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원래 뭐 수학적으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n이 충분히 클 조건에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만족시킬 때 뭐 이항분포 여기 보면 막 자잘시 적혀있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m, 시그마 제곱을 바꾼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한번 풀어보고